그래서 앞으로 피의자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검찰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될 적폐 중의 적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네.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하명 수사입니다. 네. 이거 반드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막아줘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피의사실 공포예요. 네. 이거는 아주 검찰의 고질적인 불치병입니다. 네. 세 번째는 별건 수사예요. 아주 고약한 수사 기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 검찰총장이 오르시면 네. 이런 고질적인 적폐는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기이자 무기가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명 수사 한번 볼까요? 자,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취임하셨는데 취임 첫날에 국정농단 수사를 가지고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근데 결과는 직권남용 혐의 사건 1심 무죄율이 36% 아십니까? 글쎄 이렇게 많이. 보통 네. 97건을 기소를 했는데 네. 29건이 무죄가 났어요. 보통 1심에서 무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검찰청 뭐 통계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0.71%더라고요. 36%가 나왔어요. 굉장히 과잉 수사를 했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돈봉투 만찬 검찰. 이거 며칠도 안 돼가지고 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라. 이래가지고요. 이영렬 중앙지검장을 정말 치사한 방법으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찍어냈어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죠. 우리 윤석열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후배들한테 일 잘하면 경력금 같은 거 안 주십니까? 뭐 그런 걸로 찍어냈어요. 네. 이것도 청와대가 지시를 해가지고 방산비리 연속되는 적폐 타령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다. 무죄율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50%가 무죄율 나왔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제가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들어가지고 또 이제 급기야 군인입니다. 박찬주 대장 사건. 대통령께서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해라.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이다. 2심에서 어떻게 됐죠? 무죄 났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통령께서 직접 전수조사를 해라.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다. 그리고 다음 해 2월 달에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다고 폭로했다. 진상을 규명해라. 그래가지고 수사, 재수사, 제재수사까지 했어요. 근데요 퍼펙트하게 무죄가 났어요. 1심에서. 판결을 보셨어요?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네네. 얼마나 허망한 수사, 재수사, 제재수사, 하극상 안면 때문에 그거를 믿고 대통령이 지시를 해요.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공수처장입니까? 검찰총장입니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이게요 저는요 내란 생긴 줄 알았어요. 무슨 나라가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론관이 아니죠. 뭡니까 거기가? 춘추관입니까? 무슨 뭐 비상 걸린 것처럼 나오더니 대통령께서 외국에 있는데 독립수사단 구성해라.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인 불법 일탈행위다. 내라는 뭐 무혐의 났어요. 아세요? 글쎄 뭐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지금 중지된 거 자, 지금 아니면 하명 수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대통령께서 아주 사건 하나하나에 조목조목 검찰총장 겸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참 아이고 오랫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구나. 심지어 은폐되어 온 사건들이다. 장자연 관련자 무혐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버닝썬 경찰국장 무혐의 났어요.
이쯤 되면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콕 찍어가지고 이거 수사하라 그러면 중앙지검이나 검찰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수사 들어갑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통령이 하명 수사한 거를 이렇게 무죄 무혐의 나는 거 이런 거 너무 허술하게 수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념하겠습니다. 네. 아니 어쩜 그렇게 대통령은 무혐의 나는 사건 콕 찍어가지고 수사를 지시합니까? 가장 피해를 본 것이 권성동 사건이에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재수사 시작되고 거기에 또 뜬금없이 안미연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온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침을 뱉고, 그런데 대통령은 그거 잘했다고 3차 수사해가지고 이 사건의 3대 코미디, 개콘도 모자란 3대 코미디가 나옵니다. 100만 원. 친절하게 검찰, 이분만 더 주세요. 친절하게 검찰이 고발장 대필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네. 전대미문의 고발장 대필 사건. 그 다음에 사직생의 양분함. 아니 특별수사단장 맡았다고 사직생으로 수사하겠대요. 나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목숨 걸고 수사하는 사람.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죠. 왜 사직생으로 수사하십니까 그분은? 세 번째는 하극상 안미연. 이 권성동 사건에는 이 3대 코미디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이런 가지고 수사를 지시하고 또 검찰에서는 알겠습니다. 즉각 수사 들어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미연 검사 통신비밀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출판물의 명예훼손죄, 권성동형 고발 사건 이거 왜 수사 안 합니까? 중앙지검에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검찰 조직에 있는 조직원이 그 조직원의 침을 뱉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SNS에 이런 식으로 자기 조직에 대해 침 뱉는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이 지금 기강이 회의에 되어 있는 겁니다. 후보자님, 이 하명 수사와 또 안미연 검사의 이런 행동, 조직의 일탈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위원님 그 검찰에 대한 이런 우려가 그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고 또 제가 취임을 하면 경위나 진상을 좀 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좀 주문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세 가지 덕목 A, B, C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A가 제가 자제 또는 절제를 주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냐 하면 역대 검찰총장 후보자 중에 아마 무슨 사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후보자는 아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내부의 덕을 많이 쌓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총장이 되시면 인사에도 관여하게 될 테니까 잡음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인사를 독식했다라는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잡음이 안 나오게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누군지는 뭐 대체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제가 특징에서 말씀드리면 특검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 지금 중앙지검에서 같이 일하는 분 중에 특히 특수부에 일하셨던 분들이 이른바 인사 특혜 논란, 뭐 이른바 코드 논란, 코드 인사 논란이 안 나오게 좀 주의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람 조심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인사 문제도 사람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사실은 중앙지검장으로서 어떤 분을 만난지에 대한 제보를 한두 건 받은 게 있습니다만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요. 후보자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마 알 겁니다. 만날 사람은 자주 만나시고요. 만나지 말아야 될 분들은 아예 만나지 마십시오. 그게 전 답이라고 봅니다. 또 검찰총장이면 그 정도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검열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좋은 인사, 잘된 인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다른 한편으로 제가 좀 걱정한 것도 있습니다. 왜 해필이면 윤석열 지검장을 총장으로 지명했을까? 뭐 다른 대안이 없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대통령에게도 대들 사람 아니냐. 뭐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보니까 뭐 대통령 지내신 분이나 현직 대통령의 측근들이나 뭐 또 그 재벌 총수나 뭐 전직 대법원장이나 전직 국정원장이나 가리지 않고 법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처벌한 전례가 있어서 저분은 심하게 말하면 현직 대통령한테도 대들 것 같은데 왜 저런 사람을 했을까라는 게 제 한편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으로 지금의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점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된 인사라고 보는데 좀 전에 대답하실 때 보니까 그 10년 전 사건이라고 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수사 의지가 있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단언컨대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 수사 의지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 그런 정도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총장이 되시면 의지를 갖고 하시면 된다. 이건 자료의 문제도 아니고 전적으로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장님이 결단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야당 대표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 대들 만한 결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만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대들 수 있는 결기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월호 1, 2, 3 정장 그 영장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건 사실 확인이 쉽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님하고 가까우신 분들 윤대진 뭐 국장이나 당시에 광주지검장이었던 분 변찬우 지검장,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 당시에 형사부장이었죠.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업과사가 업무상 과실치사가 영장에서 빠지게 됐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남 전 총장 사례에 보듯이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 이거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별로 자고민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인사보복이라는 것도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 보면 인사보복에 대해서도 안태건 전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관들 인사불이익 준 거에 대해서 지금 직권남용을 기소돼 재판 중이잖아요, 그죠? 인사보복도 저는 그 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총장님이 의지를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뭐 이게 유죄다 무죄다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시 짚어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건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해경 수사를 못하게 막은 건 수사로 매듭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을 제가 누군지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십상시 문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뭐 국기문란이라고 해서 다뤄졌습니다만 이게 측근에 의한 농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또는 탄핵이 예방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때 제대로 손을 못 대는 바람에 더 많이 썩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수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전직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정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는 길은 자기 식구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 저는 외압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윤석열 검사의 자존심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식구에 대해서도 좀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찰총장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몫이고 또 검찰이 신뢰를 받아야 될 지금 이 시대의 총... 네.
그래서 제가 감히 주문하건대 어떤 답을 제가 드리고 그렇게 결론을 유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분에 대해서만큼 좀 분명하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제3, 제4 좀 드리겠고요. 저는 그것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바로 세우는 큰 수단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하여튼 저와 우리 검찰에 대한 위원님의 깊은 배려를 유념해서 하여튼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저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모든 기관은 민주적으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행정부는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걸 충실히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보고요. 네. 네. 좋게 받아들이시고 다르게 받아들이시고 네. 자료 주세요. 그거 네. 규정되어 있는 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거 전례를 따져가지고 주겠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구차해 윤석열 답지 않습니다. 잘했어. 예, 수고하셨습니다.